작년 2019년 7월 1일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까지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재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가 되는 8월 초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가기 결정을 했고, 그리고 8월 7일에는 그것을 정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현 그 8월 초 2020년 8월 초는 바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1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에 맞추어서 지난 1년간의 공과라고 그럴까,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략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포괄적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수출 관리와 관련된 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 그런 그 수출 관리에 있어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품목들 중에 세 가지, 소위 말하는 폴리우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터, 그리고 브라수소라고 하는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 수출 관리에서 제외를 하고 개별적인 심사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그런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상사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 가지 품목, 폴리우드라든지 포토레지스터, 그리고 브라스소와 같은 세 가지 품목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안 좋은 불상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포괄적 수출 관리라고 하는 것, 내지는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그런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세 가지 사항으로 준해서 볼 때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을 그런 그 신뢰관계 속에서 포괄적 수출 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것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바로 또 그 시점이 G20 회의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이고 해서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야말로 전혀 그 예고 없었던 그런 차원에서 그 배신과도 같은 그런 차원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크게 또한 한국 정부 역시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응 조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그리고 일본의 부당성을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특히 이제 그 세 가지가 한국의 수출,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에 영향을 되도록이면 덜 받기 위해서 한국의 그 재료들에 대한 국산화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는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장하는 WTO에 이제 제소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한다 그러면 맞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그래서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일 간에 있었던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러한 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내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그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조치가 실패했다 내지는 이제 그 역효과를 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일본의 조치가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그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으로 해서는 평가하기 이르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일본의 그런 그 수출 규제 조치가 실패했다 내지는 역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주장이랄까 평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일본의 그러한 그 조치에 대해서 국산화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 한국의 국산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듣기도 했고, 또한 바로 그러한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발이라고 그럴까,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든지 소위 말하는 뉴 재팬 운동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서 오히려 그 경제적인 영향은 일본에 좀 더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크게 판매고를 올릴 수 없고 심하게는 철수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영향 때문에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 내지는 일본 경제에 오히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역효과론 라는 그런 그 평가 내지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제 그 시기상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효과랄까, 일본으로 해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한국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일본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좀 미온적인 거다.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그런 그 수출 규제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일 간의 갈등의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징용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그럴까,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좀 더 한일 간에 내지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그런 그 일본의 추가 조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난 1년간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곤란함, 그로 해서 일본의 주장을 좀 더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했었던 일본의 움직임과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역효과론처럼 일본의 관광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재 수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일본에 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역시 어떻게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맞대응 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소미아를 파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시 그것을 다시 재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택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소하는 철회하는 응답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수출 규제 조치를 결코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내지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본인들이 목표로 했던 수출 규제 문제의 철회라든지 내지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역사인식 문제의 해결
현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원래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차원에서는 아직 어느 쪽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일 간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그리고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인식 문제, 그 중에서도 지금은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린치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일 관계 그리고 이 수출 규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제 8월 4일에 소위 말하는 그 현금화 조치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일본 기업의 재산이 압류되고 그것이 현금화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실효성을 거두게 되는, 일단은 되긴 됐습니다만, 막상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라고 그럴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가 내지는 한국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일본 기업에,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랄까 재산을 현금화해서 압수한다, 압류한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강요들이 얘기한 내외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지금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기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한국 정부 역시 그러니까 징용자 문제라든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분립의 입장에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가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전히 이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접점 찾기가 아주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해결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종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타협점이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서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원칙을 어떻게 보면 고수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망하기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징용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이라든지 2+1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국회의장을 하셨던 무이상 의장의 이 제시한 그 이제 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안이 돼 있지만, 어느 것 하나로 해서 딱히 방향을 정해서 좀 더 얘기가 오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금화 조치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가운데 서로 본래의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타이밍이 될 때 아마도 좀 더 구체적인 타협안이 서로 제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미정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바로 이제 그러한 점 때문에 결국 그 해결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타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뭐랄까 갈등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타협을 위한 안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이제 일종의 리더십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특히 지금 한일 간의 문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문제들로 해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리더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간에 있었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지난 1년간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